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주문, 발송, 그리고 클레임 관리에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조금씩 생기실 것 같은데,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채팅창에 이제 인사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 이제 매번 강의할 때마다 출석 체크 이벤트 하고 계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출석 체크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링크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출석 체크 이제 해주신 분들, 제가 이제 2분 뽑아서요. 이제 저희가 CPC 임원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경수님, 이누님 오셨네요. 지금 네, 저희 단골 멤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들 오시면 또 인사해 주시겠죠? 네, 다른 분들까지도 이제 오시면 저희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누님 항상 우리 너무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영권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오늘 우리 이제 배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상품 등록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상품 등록한 이후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주문 발송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는 고객들이 우리한테 문의가 또 올 수가 있겠죠. 이 문의를 어떻게 답변을 남기면 좋을지, 그리고 취소 반품 교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막막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 내용이긴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판매를 잘 했는데도 또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같이 이제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많이들 들어오고 계세요. 네, 안양땡님, 그 다음에 아이 편한 세상님, 용인님, 이제 다들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 저희 이 출석 체크 제가 이거 고정으로 해놓을게요. 메시지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여기 출석 체크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용인님 교환 요청 처음 왔는데 너무 좋네요라고 네 교환 요청 오셨어요? 네, 네 이런 내용들 저희가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G마켓 옥션에서 물건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ESN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사이트에서 우리 상품을 등록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좌측에 이제 주문, 발송 예정, 취소 반품 교환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버튼들을 바로 우리 클릭해 주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인 페이지 보면 이렇게 판매 현황이라고 해서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현황들도 이제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던 왼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던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버튼들이 더 클릭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먼저 신규 주문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주문 확인 처리를 하시려면 신규 주문에 있는 요 건수를 딱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규 주문 건수를 클릭해 주시면 오늘 이제 내가 발송해야 되는 주문 건들이 쭉 리스트가 보여질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요 신규 주문 상품들은 지금 G마켓만 지금 테스트 아이디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들 등록하실 때 뭐 지구에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옥션에 이제 상품을 등록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모든 상품들이 다 이 신규 주문 페이지에 보여요. 지금은 이제 G마켓만 보이지만 옥션 주문건도 보일 수 있고요. 지구 주문건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문건이 들어왔을 때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주문 확인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저는 그냥 하나만 우선 할게요. 자, 하나 이렇게 주문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문건을 클릭해 주시고 주문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주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렇게 메시지가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요. 자,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이거 어떻게 뭐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냥 여기는 이제 내용 쭉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재고 확인 후에 주문하긴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 물건을 보낼 수 없으면 여기서 판매 취소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물건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라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몇 건의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한 건만 클릭해서 이렇게 한 건이라고 써 있는데요. 만약에 전체 다 클릭해 주시면 주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신규 주문이 원래 9건이었는데 주문 확인 처리를 하나 했어요. 자, 그러면 신규 주문권은 이제 8건이 남겠죠. 근데 이것도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 왜 주문권 안 바뀌어요? 자, 이거 한번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셋을 해도 바뀌지 않죠. 조금 요거 반응이 느려요. 자, 우리 반응이 느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버퍼링이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생기는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잘 처리하신 거예요. 네, 이거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혹시라도 내가 이제 신규 주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물건을 못 보낼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당 건을 또 클릭해 주시고 내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거를 고객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발송 예정일 지연 예고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고객님, 제가 이 물건을 언제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상품 재고가 부족해서요. 아니면 뭐 고객이 요청해서요. 뭐 기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보통은 재고 부족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재고 부족으로 발송을 뭐 11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편을 드려 뭐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자, 발송 예정일이 입력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고객들에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렇게 이제 주문 발송 처리 하실 때 내가 혹시라도 이 물건이 조금 발송이 늦어질 것 같아 이럴 때는 발송 예정일 지연 예고라는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또 신규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고객들이 또 우리 물건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아, 저 주소가 바뀌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또 보시면 주문자 정보 수정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 수령인 명의 바뀌었다, 전화번호 바뀌었다, 휴대폰 번호,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넣어주시고 여기 정보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 우리 신규 주문에서 주문 확인 처리, 발송 예정일 지연 예고, 그리고 판매 취소, 그리고 우리 주문자 정보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물건 못 보내면 이 판매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발송 예정일 우리 한번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발송 예정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신규 주문에서 주문건을 확인했다면 그거에 대한 발송 처리해야 하는 상품들의 리스트들을 쭉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5건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한 건이 넘어갔으면 46건이겠죠, 사실. 이것도 버퍼링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문건을 이제 발송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발송 처리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주문건이 이제 발송 처리할 게 많이 없을 때, 좀 소량일 때 시스템 안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주문건이 좀 많아졌어. 내가 이걸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제 내가 처리를 할 거야 할 때 하는 대량 발송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중 우리는 한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이거 대량 발송 처리는 좀 엑셀이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게 어렵다면 개별 발송 처리만 알고 계셔도 우리는 충분히 발송 처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꼭 쉬우니까요. 반드시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문건이 이제 몇 건 없었을 때, 자, 요거는 제가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발송 처리. 자, 우리 교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건이 몇 건 없었을 때는
자, 우리 주문건에 대한 이 발송 처리 페이지에서 주문건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택배사랑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택배사를 우리 여기 있는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면 자, 택배사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택배사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송장 번호가 있어요. 자,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시는데 숫자로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거래하는 택배사에서 송장 번호 받고요. 그 다음에 발송 처리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택배사명 입력하고 송장 번호 입력하시고 발송 처리해주면 끝. 자, 그러면 이렇게 발송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판매자님들은 요 주문건이요 이제 요 아래에 있는 배송 중 배송 완료라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송 처리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발송 처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주문건이 많았을 때는 제가 엑셀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는요 주문건을 우리가 쭉 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요 위쪽에 있는 엑셀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문구가 나타납니다. 주문별 다운로드와 주문 옵션별 다운로드. 자, 주문별 다운로드는 자, 어떤 경우냐면 우리 판매자님들이 물건을 판매하실 때 조금 어떤 경우랄까요? 합포장이 가능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이걸로 해볼게요. 자, 이런 펜 같은 거 주문하신 고객님들이 계실 거예요. 펜을 하나 살 수도 있고요. 뭐 한 자루 살 수 있고요. 두 자루 살 수 있고요. 뭐 여러 개 이제 살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펜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에 여러 개를 같이 넣어서 포장해서 물건을 발송시킬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를 합포장이 가능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이런 생수 같은 거, 낱개가 아닌 이 생수, 보통 이렇게 한 박스 안에 뭐 6개, 뭐 1.5리터는 6개, 또 이런 작은 병 같은 경우에는 막 30개, 이런 식으로 묶어서 오잖아요. 자, 이런 무겁고 또는 부피가 이런 큰 상품들은 한 번에 배송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 박스를 예를 들어서 생수를 구매를 했다면 세 박스에 대한 이 물건을 한 박스 안에 크게 포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물건을 이런 걸 시켰을 때 하나 이런 식으로 택배 송장이 각각 부착이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합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이 자, 요 대량 발송 처리를 하실 때는 엑셀을 이용해 주시는데요. 자, 엑셀의 주문건이 합포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하는 경우에는 주문별 다운로드. 만약에 합포장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하는 경우에는 주문 옵션별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옵션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그럼 엑셀 창이 하나 열리게 돼요. 자, 이때 택배사 명과 송장 번호라는 이 부분에 자, 우리는 거래하는 택배사로부터 받은 자, 택배사 명과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은 요 저장한 엑셀 파일을 자, 시스템 안에 이제 입력만 해 주실 거예요. 자, 발송 정보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을 딱 클릭하셔서 자, 이런 팝업 창이 나타났을 때 자, 엑셀에 있는 열들을 우리가 하나씩 기입해 줍니다. 계정 아이디는 A열, 주문 번호는 C열이래요. 자, 이렇게 엑셀을 보면 내가 무슨 열에 이 상품들이 있는지 우리 이 기입이 되어져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각각 기입을 해주시고 찾기 버튼을 이용하셔서 바탕화면에 있던 내가 저장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하셔서 등록하기 버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발송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배송 상태가 배송 중으로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버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개별 송장 처리 그리고 대량 발송 처리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만 우리 꼭 기억해 주세요. 개별 송장 처리. 요건 너무 쉽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 편한 세상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지구에 동시 상품 등록하려면 무료 배송이어야 가능한가요? 지구 상품은 전부 무료 배송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무료 배송이어야지만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G마켓과 옥션 그리고 우리 지구까지 상품 한꺼번에 등록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만약에 내가 배송비를 유료로 설정을 하면 내가 한꺼번에 상품 같이 등록하겠다라고 하시더라도 유료 배송으로 설정되면 지구에서는 상품이 보여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무료 배송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우리 상품을 등록하실 때 보면 추가 정보 부분에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을 항상 동의함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요. 가격 비교 사이트도 우리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유입보다는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유입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김대용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플러스 옵션 값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예전에 상품을 등록했을 때 2.0은 상관이 없지만 1.0 등록된 상품들은 10,000원짜리 상품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막 살려고 하니까 플러스 12,000원 이렇게 2,000원이 더 붙어서 12,000원 또는 15,00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 금액 붙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구라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보여진 가격보다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금액이 있다면 내가 살려고 받던 금액보다는 항상 마이너스 옵션 또는 그 가격에 판매하셔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 설명을 드렸고요. 세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강의했던 거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구에서 판매량이 막 엄청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에 신경 쓸 것보다는 그냥 이제 G마켓 옥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박 팀장님, 우리 희경님이 제 머리 기억나요? 네, 헤어스타일을 바꿨어요. 지난번에도 바꿨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앞머리를 잘랐거든요. 원래 이제 남편이 앞머리 없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안 잘랐었는데 제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잘랐어요. 그래서 앞머리 자른 게 제가 봤을 때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대전시청?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게시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뭐예요? 헉헉 모르세요? 이거 다들 모르시는데? 김대용 강사님이 지금 밝혀주셨네요. 자, 저 아기 엄마 되시죠? 저 지금 임신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다다음 주 우리 마지막 시간 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대용 강사님이 벌써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저 임산부입니다. 네, 갑자기 뜬금 인밍아웃을 했어요. 모르셨나요 혹시? 배가 많이 나온 거를 했는데 혹시 잘못 봤나 했었어요? 네, 다들 모르셨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저 궁금했어요, 항상. 왜냐면 제가 요즘 막 맨날 다른 옷 입다가 검정 옷을 입었는데, 왜냐면 이게 제일 날씬해 보이더라고. 다른 옷을 더 샀다가 맨날 이제 이것만 입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뚱뚱해 보여서. 다들 모르셨군요. 저 지금 임신 8개월 차입니다. 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어떤 게 이상했지? 저도 이거 되게 재밌네요. 오랜만에. 갑자기 인밍아웃.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좀 있으면 이제 출산 휴가를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네, 맞아요. 저 당분간 못 봐요. 출산 휴가 들어갑니다. 다들 모르셨나 보네요. 저는 알고 계실 줄 알았어요. 김덕주 강사님이 다 보면 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임신하기 전에 이제 지금 몇 킬로 쪘냐면 13kg 쪘어요. 되게 많이 쪘죠. 먹더셔가지고 계속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남기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유튜브에 항상 저희의 영상을 남기잖아요.
저의 이제 흑역사가 계속 남겨지는 것 같아요. 여튼 13kg 아마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막달 가면 한 18kg, 20kg 찌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끔 강의하다가 이제 같이 셋이 강의하다가 이제 뭐 나간 적도 있고 처음에 이제 입덧 있을 때는 내가 이거 강의를 계속 뭔가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그랬어요. 왜냐 입덧 때문에 네 얼굴이 많이 부으셨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찐 거예요. 지금 옛날 영상 보면 제가 봤을 때 되게 날씬하더라고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여하튼 지금 이제 임신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네 또 이제 저희 마지막 시간에 제가 또 이제 마지막 이번 달까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출산 휴가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마지막 저희 오늘 이번에 Q&A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대웅 강사님 빨리 말하셨어요. 네 어쨌든 네 축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여기 태동이 막 느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클레임 관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클레임 관리는 이제 우리 취소 반품 교환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취소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배송 전에 주문건을 환불해달라고 하면 우린 취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이 배송 후에 주문건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면 반품. 그리고 고객이 배송 후에 교환해달라고 하면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취소와 반품은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냐면 고객이 배송 전에 환불해달라고 했냐. 자, 우리 그리고 고객이 배송 후에 환불해달라고 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송 전은 취소, 배송 후는 반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송 후에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배송 후는 우리 교환 반품 배송비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경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우리 취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취소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우리 이제 고객이 취소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도 이제 취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판매자가 취소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취소 요청이라는 곳에 몇 건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 건수를 또 클릭해 주시면 취소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취소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자, 취소 요청된 상품들을 쭉 우리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취소 요청건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취소 처리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자, 이때 우리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선택하신 주문건을 취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취소 처리가 완료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판매자가 취소하는 경우. 자, 판매자가 취소하는 경우는 사실 막 많진 않아요. 자, 보통 우리 판매자님들이 미리 재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객이 주문건을 이제 주문하기 전에 미리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 제품을 품절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제 미리 품절 처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판매자가 취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소 처리는 우리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 판매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해당 주문건 클릭해 주시고요. 판매 취소라는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판매 취소 사유 보시면 무조건 판매자 규칙이래요. 자, 판매자 규칙 버튼 클릭해 주시고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자, 판매 취소 완료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취소에 대한 건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판매자가 취소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제품이 품절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요. 고객에게 이제 취소가 되었다라는 알림도 가지만 자동적으로 이제 품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이 제품을 더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 이제 다시 재고를 채웠을 경우에는요. 판매자님들이 이제 우리 해당 주문건에 대해서 판매 가능 처리를 다시 해주셔야지 우리 판매자님들 다시 물건 판매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품절 처리를 할 거다. 이제 미리미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미리 품절 처리할 거예요. 또는 품절된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판매 가능 상태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요. ESN 플러스 들어와서요. 상품 등록 변경에서 상품 관리 2.0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요. 검색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자, 여기 해당 상품 클릭하셔서 판매 상태 변경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자, 얘를 상품을 판매 가능할지 중지할지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얘는 이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니까 이렇게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상품이 이제 품절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다시 판매 가능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판매 상태 변경에서 자, 여기 또 해당 상품 선택해 주시고 판매 가능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판매 가능 처리로 이렇게 수정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제 주문건 이제 품절 미리 하셔야 된다. 또는 품절된 거 다시 품절 푸셔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상품 관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게 이제 오신 원희님, 네, 감사합니다. 자, 다들 너무 훈훈했어요, 우리. 자, 이제 제가 되게 늦게 밝혔죠. 언제 밝혀야 되나, 막 굳이 또 얘기를 드려야 되나 해서 여태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오늘 인밍아웃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어떤 거 우리 또 설명드릴 수 있냐면, 자, 우리 취소해서요, 우리 판매자님들도 모르게 취소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언제 취소 처리가 우리도 모르게 취소가 되냐면, 자, 우리 신규 주문이라는 이 주문건을 선택해서 우리 주문 확인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판매자가 이 주문 확인을 하지 않으면 판매자도 모르는 사이에 취소 처리가 완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우리 판매자님들이 여기 신규 주문 건에 있는 것만 보고 그냥 발송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판매자님들은 고객이 이제 임의로 이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주 보내기 전에 고객이 취소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우리 물건 발송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먼저 발송 처리를 하고 진짜 물건을 보내죠. 왜냐하면 고객이 취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리 발송 처리하고 물건 보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우리 판매자님들이 미리 이렇게 송장을 넣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 일찍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물건 보내기 몇 시간 전에 이제 송장 번호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송장 번호를 넣고 발송 처리를 하면요, 고객이 취소를 감히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배송비를 내가 물어야 될까 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반품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품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 메뉴에서 마찬가지로 반품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품 요청 버튼 클릭해 주시면 반품건 우리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해당 주문건 버튼 클릭하셔서 자, 반품 처리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품 상품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요 체크할 수 있고요. 환불 승인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 아니요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반품 상품 우리 받았으면 예 당연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직 안 왔으면 아니요로 보류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환불 승인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아직 고객이 나한테 뭐 배송비를 내지 않았어요, 아직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했을 경우에는 아니요 해주시고 우리 보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고객이 물건 제대로 다 내고 잘 하셨어요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품 처리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 하나 더 이 반품이라는 곳에서는요, 요걸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빠른 환불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빠른 환불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자, 우리 구매 회원이 반품을 위해 상품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판매 회원이 반품 수령하기 전에 구매 회원에게 신속하게 환불하는 서비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지금 희경님이 이야기, 박 팀장님이 우리 얘기해 주는 것처럼 자, 물건을 받으시고 이상 유무를 보고 처리해야 되죠. 자, 고객이 반품을 신청했어요. 그럼 상품이 수거가 되고요. 회수가 돼서 판매자가 확인하고 환불 승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빠른 환불 서비스라는 거는요, 그 단계가
쭉 사라진 거죠. 반품을 고객이 신청을 하고 이 상품이 수거가 됐을 때, 자, 수거가 될 때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바코드 띡 찍죠. 자, 그 시점에, 자, 1일에, 그 시점으로부터 1일에서 2일 이내에 우리 판매자님에게 물건이 도착하기도 전에 환불이 될 수도 있는 서비스가 바로 빠른 환불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 빠른 환불 서비스라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피해 보실 수 있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 뭐 따로 걱정하실 필요 없으신데요. 자, 어떤 거냐면 우선 우리가 먼저 이 빠른 환불 주문건으로 온 상품에 대해서는 자, 우리 반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이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주문건을 이제 우리 반품건을 보면요. 자, 여기 빠른 환불 여부라는 곳이 보여질 거예요. 여기서 N 또는 Y로 적혀져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른 환불 여부 대상자가 아니면 N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는 Y로 되어져 있죠. 자, N 또는 Y로 되어져 있는데 이 Y로 되어 있는 분들을 잘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누구는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고 누구는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가 아닌지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이제 딱 나뉘어지냐면 고객이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고객이 구매한 물건의 가격, 뭐 등등등을 보고요.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와 아닌 분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빠른 환불 대상자의 경우에 이제 물건이 제대로 나한테 도착이 되면 참 괜찮은데 이 분들이 나한테 배송비를 내지 않거나 물건을 파손해서 보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보상 요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보상 요청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주문건 중에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 주문건이 있어요. 자, 이때 주문건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상 요청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보상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자, 팝업 창이 나타났을 때, 자, 보상 요청 사유 선택. 자, 택배비를 안 냈어요. 또는 뭐 반품 처리 이제 뭐 불가상품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내용 적어 주시고 혹시라도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사진까지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넣어 주시고 우리는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3일 이내에 이제 담당 부서로부터 이제 우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른 환불 이 보상 요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14일 이내에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14일 이내에 우리가 보상 요청을 해주셔야지 우리는 보상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빠른 환불, 반품 같은 경우에는 빠른 환불 서비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물건 같은 거 이런 반품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우리 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지금 용인님이 질문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집하는 대리점과 사무실 대리점이 다른데 반품 들어온 걸 집하는 기사님이 아니고 지역 대리점 배달 기사님이 가지고 오시는데 이걸 수정할 수 있나요? 이거는 잠깐만요. 스스는 택배사 코드를 입력해서 집하는 기사님이 반품을 가지고 오시는데 ESM은 못 찾겠어요. 이거가 어떤 내용인지가 조금 헷갈리는데, 자, 기사님이 찾고 오시는데, 자, 이거 혹시 김대웅 강사님 혹시 답변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용인님 이거 질문이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아마 따로 저희가 기재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품 배송지를 뭐 바꾸는 이런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이거 확인 재판은 되는가? 다른 반품 네, 지금 보니까 김대웅 간사님이 없는 걸로, 그쵸? 이제 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쵸? 이거는 네, 따로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안양땡님
반품 물건은 전산상 확인하도록 처리가 가능한데 손해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자, 이게 이제 손해는 뭐 만약에 배송비를 안 내는 경우 있겠죠, 고객들이. 저 동봉했어요 했는데 막상 내지 않는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우리 손에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왔는데 파손이 됐어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우리 또 질문은 네, 여기까지 있네요. 자, 지금 이제 경수님이 이제 이야기 주셨는데 따로 시스템에 지정 택배사 보내는 경우 변경할 수 없고 지금 반품지 이제 뭐 대리점을 동대문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 상품 등록하실 때 이제 배송지 부분 반품 설정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교환 반품이 있을 때 또 어떤 것들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자, 요거 자, 우리 규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제 상품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만드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반품 규정 어디까지? 자, 우리 화이트 색상이라든지 이제 반품 이제 화이트 색상이라든지 밝은 색상 의류 같은 경우에는 반품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간혹 이제 이런 물건들 반품 못한다고 막 이제 써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품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상 그때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물건들이 오염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요, 우리는 반품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얼리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단순 착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고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속옷이나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단순 착용, 반품 가능하고요. 착용하여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 또는 제품을 수선했거나 세탁했을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 자, 우리 거의 다 우리 이런 상품들은 반품이 항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혹 어떤 판매자님들이 일부러 반품 안 시켜주려고 저희는 무슨 상품은 반품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상세 페이지에서. 자, 근데 이런 거 다 반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채팅방 재밌어요. 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 내용에 집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교환 반품이 그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자, 요런 상품들 있죠. 자, 주문 제작이라든지 DIY 조립식 상품일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이잖아요. 자, 근데 자, 이런 제품들이 이제 우리 교환 반품이 어려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해드리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판매자의 게시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반품하려고요. 택배회사가 현대택배네요. 반품 신청하겠습니다. 이유는 커플티를 사긴 했는데 헤어져서 없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대답 게시글이 남겨졌죠. 네, 고객님, 저희는 주문 제작 티셔츠 판매처입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니셜이 들어간 상품은 되팔 수가 없어 반품 불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판매자가 이제 이 게시판에 이제 이런 문의가 왔을 때 저희는 반품 불가능하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분의 페이지에는 뭐라고 이제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 자, 주문 전 꼭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하나, 주문 제작 사이트이므로 제작에서 발송까지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둘, 모든 디자인, 모든 티셔츠 제작 가능합니다. 셋, 이니셜이 들어간 티셔츠는 교환이나 반품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상세 페이지 안에 이런 내용들을 좀 명시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고객이 이런 문쟁이 왔을 때도 우리가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뭐 반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 배송비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반품 시 배송비 기준은 우리가 이제
고객이 구매 의사 취소, 이건 단순 변심일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색상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반품할 때 고객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무료 배송일 경우에는 왕복으로 지불하는 거고요. 착불 같은 경우에는 편도 배송비로 이제 지불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판매자가 보낸 상품이 파손이 이제 되거나 오배송, 우리 판매자가 잘못한 경우에는요, 자, 당연히 이거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부담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품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어렵진 않아요,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오늘 교환 들어오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자, 교환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안에서 바로 우리 교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해당 주문건 선택해 주시고요. 교환 처리라는 버튼 클릭해 주시고, 자,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났을 때 우리 자, 여기 교환 상품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요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교환 재발송하겠습니까? 했을 때 예, 아니요. 우리 여기 보여지는 대로 예, 아니요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재발송 일자를 우리 클릭하셔서 자, 반드시 여기에 운송장 번호까지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교환 상품에 대해서 재발송 일자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나중에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교환 알아서 하고 그냥 그대로 둔다. 내가 진짜 뭐 택배사로부터 이제 내가 거래를 했는데 시스템 안에서는 따로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당 주문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환 처리를 하셨다면 이 재발송한 거에 대해서 송장번호 반드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자, 우리 교환 반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냐면 자, 이렇게 엑셀로 아까 전에 우리 박 팀장님, 박희경님이 우리 아까 리스트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 리스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 반품 날짜, 상품 번호, 주문 번호, 고객 이름, 상품명 및 주문 옵션, 환불 금액, 반품 교환 사유, 택배비, 반품 교환 상품이 왔는지 체크, 이런 것들 있죠. 자, 어떤 거냐면 우리 교환 반품 이제 보시면 자, 상품 번호와 여기 반품 교환 사유, 그리고 우리 이제 어떤 상품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 특정 상품에 대해서 자, 계속 교환이나 반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거 뭔가 내가 상품이 좀 이상이 있나? 내가 상세 페이지에 좀 잘못 기입했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혹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때 뭐 예를 들어 신발이 245 사이즈더라도 어떤 제품들은 조금 작게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뭐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뭐 5566 사이즈인데 원래보다 조금 이렇게 작게 나온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 안에 한 치수 크게 주문해 주세요. 아니면 조금 뭐 두 치수 크게 주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상세 페이지에 남겨준다면 교환 반품의 건수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보여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문 번호와 이름을 적는 이유는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있겠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문 번호도 반드시 적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택배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택배비라든지 상품이 도착했는지 이런 여부들도 우리가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플로아님이 질문 주셨는데 해외 배송, 타업체와 묶음 배송일 경우 택배 박스에 묶음 배송 번호만 기재해도 잘 가나요? 몰랐는데 바코드를 인쇄해서 붙이라고 메시지가 뜨던데 그냥 보낸 경험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이제 G마켓 해외 배송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이거
반드시 바코드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택배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지금 김덕주 강사님이 이제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 자, 웬만하면 반송 안 하고 찾아서 거기서 바코드 부착하고 출고 진행할 거다. 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바코드 붙여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혹 거기서 이제 조금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그냥 부착해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해외 배송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고객이 이제 글로벌 샵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우리 판매자님들이 물건을 보낼 때 캐나다에 있는 고객 또는 뭐 일본에 있는 고객 또는 미국에 있는 고객 세 고객이 동시에 하루에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 물건을 보낼 때는 고객이 뭐 캐나다, 미국, 일본이더라도 우리는 인천 항동으로만 물건을 보내면 되겠죠. 자, 그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바코드를 2번 출력해 주시는 거야. 자, 캐나다 고객 거, 그리고 미국 고객 거, 그 다음에 일본 고객 거 하나 이제 우리 출력을 해주시고요. 또 똑같은 거를 하나 더 출력해 주신 거예요. 그럼 상품마다 하나씩 부착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하나로 한 박스 안에 다 넣어주신 다음에 겉에 박스에 바코드를 또 한 번씩 부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배송비 한 번으로 우리가 물류를 보내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원희님이 아직도 익스플로어에서만 출력이 되나요? 웨일 등에서도 출력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제가 해보니까 익스플로어만 되더라고요. 아직도 웨일에서는 잘 안 돼요. 저는 웨일을 쓰고 있는데 이거 출력할 때는 안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익스플로어 들어가서 이제 해서 이렇게 우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우리가 주문건이 여러 건 나와서 우리가 한 번에 이제 보내는 방법, 해외 배송건에 대해서 보내는 방법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바코드 2번 출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택으로도 이제 우리 팀장님 쓰실 수 있는데, 이 폼택을 제가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게 바코드가 마지막 부분이 좀 애매하게 잘려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무지로 되어져 있는 그런 스티커 이용해서 저는 이제 사용을 했어요. 이걸 좀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딱히 막 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서. 조정이 가능해요? 약간 그게 전 잘리던데요. 제 거 폼택에서는. 요즘은 지금 조정이 가능해요? 이거 제가 했을 때는 조금 안 됐어요. 그냥 출력하는 게 좋죠. 네, 조정은 이게 가능했었네요. 네, 그냥 출력하는 게, 네, 저는 그 내용 안에서 제 폼택 용지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마지막 바코드 부분이 조금 잘렸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저는 그냥 무지로 된 스티커에서 바로 이제 잘라서 부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이제 고객들이 나한테 이제 문의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고객이 이제 나한테 문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물건을 구매하려고 이제 고객들이 나한테 문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의글이 왔을 때는요. 자, 우리 여기 좌측에 뭐 A 긴급 고객 문의, G 긴급 고객 문의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의글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우리는 요 문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답변 처리를 하실 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좀 자주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미리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답변을 할지 좀 조리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기본적인 포맷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객이 나한테 문의를 했다 이랬을 때 답변의 이제 첫 시작은 인사로 시작을 해주세요. 인사하지 않고 우리 고객이 묻는 질문에 바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고객님 하고 바로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왜 큰 사이트 몰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하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땡땡 홈쇼핑 이제 고객 담당자입니다 이러면서 하고 마지막은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좀 매뉴얼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그 다음에 CS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인사와 함께 뭐가 또 들어가면 좋냐면 우리 미니샵명. 보통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런 이제 물건을 판매하실 때, 자, 미니샵명을 이렇게 답변하실 때 미니샵명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G마켓과 옥션 안에는 나랑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여러 판매자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샵명을 기억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이라도 더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각인시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넣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들이 언제 물건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자, 이때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우리 답변은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고객님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3시 이전에 주문하신 상품은 당일 출고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답변 처리가 뭐냐면 언제 받을 수 있냐고 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금일 3시 이전에 주문하신 상품은 당일 출고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런 답변 처리를 하실 때는 확정적인 답변보다는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거 월요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착이 안 됐어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판매자님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도착한다고 해서 내가 주문을 했는데 이거 도착 안 됐다. 그냥 반품 처리해달라. 이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님들은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뭐라고 답변 처리 또 한번 보냐면 상품이 누락되어서 배송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포장 중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오늘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우리 누락이 되어서 배송됐다고 하면 빨리 보내준다고 이야기해드리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 답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입고에 대한 이야기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재입고는 제가 두 번으로 이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재입고 날짜를 알 때와 재입고 날짜를 모를 때 우리가 CS 답변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재입고 날짜를 알았을 때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현재 주문 폭주로 인해 주문하신 상품은 언제 재입고 예정으로 입고되는 대로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입고 날짜를 알기 때문에 이때 입고한다라고 우리는 답변을 하면 되죠. 자, 근데 재입고 날짜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자, 우리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현재 주문 폭주로 인해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 되었습니다. A와 비슷한 B 상품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비슷한 상품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고객에게 그냥 이제 저희 물건 없으니까 취소 처리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얘랑 비슷한 상품 얘 있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하면서 또 한 번 구매랑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은 고객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어렵게 우리 모신 고객이잖아요. 이 고객이 나한테 이렇게 문의를 한다면 우리는 얘와 비슷한 이 상품으로 다시 한번 구매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사이즈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객이 우리 물건 살 때 이런 이제 옷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물건 판매하실 때는 저 어떤 사이즈가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판매자님들이 또 답변을 확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경우에도 돌려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답변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이즈로 사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사이즈는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세 페이지 내에 있는 사이즈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처리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자, 우리가 이제 사이즈 뭐로 확정으로 답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상세 페이지 내에 있는 사이즈 표를 참고해 달라라고 답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조금 확정적인 답변을 원한다. 그럼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5 입으시면 좀 타이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뭐 66은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뭐 답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보통 백화점이나 뭐 의류 매장 가서 옷을 살 때 뭐 내가 5 살지 뭐 66 살지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 처리 많이 문의를 하잖아요. 또는 뭐 이제 뭐 빨간색과 또는 뭐 이제 막 검정색 이런 옷이 있으면 뭐 빨간색은 화사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검정색은 무난하게 입을 수 있어요. 막 이런 답변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객에게 정확하게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환이나 반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매자님들 거의 이제 답변 처리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제가 이제 좋은 답변 처리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택 분리 전 착용 전 받으셨던 상품을 그대로 포장하여 기사님 방문 시 반송 부탁드립니다. 상품 입고 검수 후 교환 상품 발송 예정이며 상품 검수 완료 재고 부족 시 품절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이때 우리 이제 고객님한테 교환하는 방식은 자, 어떤 거냐면요. 막교환이 아닌 거죠. 이 물건을 고객이 받고 고객이 이 물건을 판매자한테 보내고 판매자가 이 물건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물건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답변을 단 거예요. 근데 고객들은 항상 막교환을 원하죠. 왜냐하면 물건을 빨리 받고 싶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에게 이렇게 답변 처리할 수 있어요. 고객님, 이 물건 혹시라도 이제 저희 교환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빨리 받기 원하시냐면 그 원하시는 상품을 먼저 구매해 주시고요.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상품을 반품 처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 물건이 제대로 도착이 됐는지 파손이 없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반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환하실 때는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반품은 또 어떻게 답변 처리하는지 볼게요. 자, 반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만족스러운 쇼핑으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받아보신 상품 교환 반품 시에는 왕복 배송비 5,000원이 부담됩니다. 선불로 반송할 경우에는 2,500원이 부담됩니다. 택 분리 전 착용 전 받으셨던 상품을 그대로 포장하여 기사님 방문 시 반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품에 대한 절차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런 이제 교환이라든지 반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간혹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따로 매뉴얼에 넣어놓진 않았지만 고객들이 자, 질문을 나한테 딱 이제 고객 게시판에 하는데 자, 문의를 하는데 공개로 하고요. 내가 별로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콕 집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냐면 자, 고객이 물건을 산 경우라면 자, 그 고객에 대한 정보가 우리한테 있겠죠. 그럼 고객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고객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 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님 유선상으로 통화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답변 처리를 하는 거죠. 또는 고객이 아직 내 물건을 주문하지 못해서 안에서 내가 고객의 주문 정보를 몰라요. 그러면 고객님 저희 이제 어디 업체입니다. 저희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여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고 남겨주는 거죠. 자, 민감한 부분들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답변 처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유선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이제 답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우리 설명을 드렸고요.
주문 발송 그리고 클레임 관리에 대한 것들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제가 퀴즈를 2개 낼 거예요. 지난번에 김대용 강사님이 퀴즈를 안 내셔가지고 오늘 제가 2개를 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G마켓과 옥션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이때 반품에요, 빠른 환불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빠른 환불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자, 이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보상을 받을 때, 자, 며칠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정답을 물살에 걸렸어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 남겨주세요. 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자, 며칠일까요? 자,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네, 물을 천천히 드세요. 네, 지금 박 팀장님 14일, 이누님 14일, 원희님 14일, 용희님 14일. 자, 정답을 아시는 분, 자, 우리 남겨주시고요. 자, 또 제가 오늘 제가 퀴즈 2개를 낼 건데, 또 이제 어떤 거를 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퀴즈를 또 하나 뭘 낼까? 그럼 제가 이제 한 분 딱 고를게요. 자, 우리 오늘, 지금 첫 번째 질문 정답 맞추신 분 중에 제가 한 분 선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원희님 드릴게요. 원희님. 자, 원희님은 여기 링크 통해서 우리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이거 CPC 임원이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접수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기 주문별 다운로드와 주문 옵션별 다운로드, 이제 우리 대량 발송 처리할 때 이 엑셀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2개 중에 합포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 주문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야 될까요? 주문 옵션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야 될까요? 자, 합포장이 가능한 경우, 자, 주문별인지 주문 옵션별인지, 자, 둘 중에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자, 주문 옵션 또는 주문 별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합포장이 가능한 경우, 합포장이 이거 지금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있어요. 자, 찍어주세요. 주문별인지 주문 옵션별인지. 자, 지금 정답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거 답변 드리고 또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헷갈려 하시니까. 자, 이느님 주문 옵션별, 플로아님 옵션별, 원희님 주문별, 자, 이느님 주문 옵션, 자, 안양떼님 주문 옵션별, 자, 용희님 주문 옵션별, 박팀장님 옵션별, 자, 합포장이라 그랬어요. 자, 경수님 주문별, 자, 짝짝짝짝짝 우리 자, 정답 맞추신 분 2분이에요. 경수님과 용희님인데, 자, 우리 경수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주문별 다운로드입니다. 거의 다 틀리셨어요. 자, 주문별 다운로드는 합포장이 가능할 때, 자, 옵션별 다운로드는 우리 합포장이 불가능할 때. 자, 이거 다 거의 틀리셨죠? 자, 경수님 지금 주문별로 정답 맞추셨기 때문에 여기 링크 남겨주시고요. 자, 머리는 주문별이었는데 다들 옵션이라서, 네, 나의 소신껏 이거 답변을 하셨어야죠. 자, 주문별, 자, 주문 건별이라고, 전체 이제 건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옵션별은 고객이 뭐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막 이런 식으로 물건 막 여러 가지 사잖아요. 그거를 다 하나씩 우리가 이제 택배 송장 번호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문 옵션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우리 뭐 생수라든지 뭐 화장지라든지 부피 큰 거 막 이런 것들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정답 맞추신 분 지금 자, 우리 경수님 자, 지금 링크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혹시라도 우리 지금 여기 퀴즈 당첨 안 되셔도 우리 제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출석 체크가 있죠? 자, 요거 출석 체크 이벤트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자, 출석 체크 이벤트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가 이거 또 한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출석 체크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럼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